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획기적인 장비가 등장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하천을 신속하게 건너기 위해 6시간이나 필요했던 준비 시간을 0초로 단축시켜버리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잠재울 만한 놀라운 장비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기동군단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 해당 장비를 최초로 생산에 착수함과 동시에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이라는 놀라운 일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형 특성상 강이 많은 데다 전시에 많은 교량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의 도하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전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단순히 강을 건너는 길이 아닌 승리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군의 경우 1972년 미국에서 개발된 리본 부교를 1992년에 전력화해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본 부교는 하천 장애물 극복을 위한 장비로 하천의 진수대,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부력이 강한 여러 개의 교절을 예인력이 강한 교량 가설 단정으로 이어붙여 교절을 설치한 후 그 위에 병력과 차량, 전차 같은 전력 물자를 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본 부교는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이어서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이 높고 내부가 격실 구조로 분리돼 있어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침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준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내부 교절, 진입 교절, 교량 가설 단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반하기 위한 K719 56대가 한 개의 리본 부교 세트로 많은 장비와 이를 실어 나르고 운용할 상당한 인력들이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속하고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 전장에서 활용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하 능력이 있는 K21 장갑차도 과거에 2차례 걸쳐 발생했던 침수 사고로 인해 믿업지 못한 도하 성능이 문제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K21은 1995년 도입된 러시아산 BMP-3의 도하 능력을 참고해 200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야전 배치 이후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장비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평상시 운영 중에도 파도막이 등 도하 장비의 파손이 빈번해서 야전 부대에서는 도하 훈련을 꺼린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기능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은 도하 기능을 위해 중량 제한을 둠으로써 방어력 향상 등 K21의 확장성을 스스로 제한한 부분과 튜브식 도하 외에 기술적, 전술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큰 아쉬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도하 작전에 리본 부교가 교량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식 장비여서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결국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우리 군은 2019년 국내 첫 자주 도하 장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술협력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냈었는데요. 자주 도하 장비는 전투 중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부대가 무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량으로 여러 대를 연결해 교량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기동부대를 싣고 수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육상과 수상에서 일체로 운영되는 수륙 양용 도하 장비로서 육군 기계화 부대의 강습 도하와 미래 지상작전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동지원 장비로 꼽힙니다. 그리고 국내 지상장비 간판업체인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가 5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육군의 자주 도하 장비 사업을 놓고 격돌하면서 당시 방산업계에선 누가 최종 선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나 두 업체의 자주 도하 장비는 비슷한 성능을 발휘했지만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어 더욱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당시 현대로템은 글로벌 방산업체인 영국 BA 시스템 미국 법인과 터키 방산업체 FNSS가 공동 개발한 AAAB를 한국형으로 개량해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는 바퀴 16개가 달린 차륜형 장비로 펑크가 나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용 지형에 따른 차량 높이 조절 장치는 물론 수상주행 때 360도 회전할 수 있는 펌프제트 등 첨단 사양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한화디펜스의 경우 실전과 전력화 과정에서 검증된 장비임을 강조했었는데, M3는 독일 GD-ELS가 개발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인수한 자주 도하 장비입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운용된 실전 경험을 갖췄고 영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전력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워낙 치열해 수주전 유불리를 단언할 수 없었지만 이미 5개국에서 전력화된 M3를 기반으로 국선화에 나선 한화디펜스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대신 후발주자인 현대로템은 경쟁사인 하나디펜스 제품 대비 성능 우위를 강조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자주도화 장비 사업을 하나디펜스가 수주하며 국산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 하나디펜스는 방위사업청과 5,082억 원 규모의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기술 협력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디펜스는 M3를 기반으로 국산화한 M3K 장비를 제안했는데 M3가 이라크전에도 투입됐다는 실전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연합훈련에서는 독일과 영국군이 운용 중인 M3 수륙양용 차량 30대로 35분 만에 350m 길이의 세계 최장 무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M3K는 중량이 28톤 정도로 AAA-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육상에서의 최고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속에서도 저항이 적다는 강점이 있으며 구축 시간은 배 형태의 경우 2대 기준 10분 이내, 교량의 경우 8대 기준으로 20분 이내입니다. 넓은 타이어 폭으로 연한 지반에서도 별도의 군한 장치 없이 진입 및 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수상 저항 감소를 위해 경량화 선체 및 살인형 구조로 설계돼 안전성이 극대화될 방침입니다. 승무원실의 방탄 기능과 화생방 방호 능력을 갖춰 장병의 생존성도 높일 수 있고 기존 리본 부교보다 운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 군의 병력 감축 추세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 및 복구 장비 수송 등 대민 지원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따라서 하나디펜스는 도화 장비 분야 원천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GD-ELS가 개발한 M3 자주도화 장비의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M3K를 전력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대한민국 기동군단의 신속한 기동 지원의 핵심인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1호기가 첫 생산에 착수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우리 군 기동군단의 기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생산에 착수했다면서 오는 2027년까지 육군과 약 5,300억 원을 투자해 기동군단에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도화 장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리본 부교보다 설치 시간은 약 60-70% 단축되며 운용 인원도 최대 80%나 절감될 것으로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크게 주목할 점은 이번 자주도화 장비의 생산은 기술협력 생산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국산화율 90%를 목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의미를 지니는데요. 기술협력 생산 사업은 국내 업체가 외국 원제작 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으로 자주도화 장비는 하나디펜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 2027년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번 사업에는 흥일기업 등 35개 국내 업체가 참여해 선체 구조물을 비롯한 부품 135종을 국산화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국산화율 90% 달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는 자주도화 장비 사업은 기술협력 생산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디펜스가 생산할 자주도화 장비는 추가적으로 약 6시간의 별도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리본 부교와는 달리 준비 시간이 사실상 0초로 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스마트한 장비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주도화 장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운용성이 이전보다 훨씬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장마철 하천의 빠른 유속에서도 운용할 수가 있어 원활한 군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가교 건설에 특화된 M3K가 한국 지형에 최적화돼 육군에 공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방위 능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나디펜스의 30년 이상의 축적된 수륙양용 전투장비 개발과 생산 경험과 노하우가 결집된 도화장비 핵심 기술이 국산화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일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를 통해 우리 육군의 전력 증강과 자주국방 실현에 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